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GitHub 기반의 이제 프로젝트인 UF 트레이스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요, 사실 플리캐스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본 Git과 GitHub의 동작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사실 Git과 GitHub의 강의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기본 동작보다도 이 플리캐스트를 보낸 이후에 어떻게 개발 과정 속에서 리뷰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로 contributing이라는 어떤 마크다운 파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여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고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딩 스타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쓰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코딩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누스컨을 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정을 하겠다. 코드 스타일 또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은 뭐 이 중괄호를 사실 여기다 적어도 되는 거죠. 또 else가 이 if가 끝나는 중괄호 오른쪽에다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드 스타일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정하겠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라인 바이 라인 그 커밋에 대해서 뭔가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이거 왜 지웠어? 그랬는데 중괄호 그냥 아래 내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내면 의사소통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 스타일을 규정한 내용이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UF 트레이스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각종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다 이렇게 대문자로 contributing.md라는 마크다운 파일로 이렇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고 이런 오픈소스처럼 어떤 이 틀을 갖겠다고 하면 또 이런 참여하는 사람들 또 팀원들을 위한 또 새로운 멤버를 위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유사하게 한번 규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코드 스타일뿐만 아니라 이제 커밋의 메시지에 있어서도 뭐 앞에다가 이렇게 프리픽스를 다룰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랑 또 이제 패치를 날릴 때 사인드 오프 바이를 커밋 메시지 안에다가 넣어 달라.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건데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예.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프로젝트 하나를 예시를 두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게 어, 좀 빠르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리캐스트 하나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다 영어 베이스고 또 UF 트레이스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을 개선하는 어떤 내용이 갑자기 기술적인 내용이 갑자기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쉬운 내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플리캐스트라고 하면은 일단 UF 트레이스라는 오픈 소스에다가 내가 만든 커밋을 제출하는 거예요. 커밋이라는 게 뭐죠? 소스 코드의 변화분이에요. 변화분을 만들었다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타임 트리거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UF 트레이스는 함수를 추적한다고 했잖아요. 각 함수가 콜되는 거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타임 트리거를 두게 되면은 그 시간 이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링을 걸었을 때 그 시간 이상만 이렇게 보여야지 원래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1.79US라고 했으면 1.78은 1.79보다는 아래에 있는 숫자잖아요. 그럼 타임 필터링을 딱 걸었을 때 이게 원래 안 보여야지 원래 정상이에요. 그러면 애프터를 보게 되면은 이 패치가 적용된 이후라면 1.79로 했을 때 이렇게 안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푸 함수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삭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필터링이 제대로 걸린 거죠. 그래서 그런 필터링이나 트리거나 이제 뭐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트리거를 위해서 소수점 숫자의 타임 숫자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커밋인 거죠.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수만 지원했는데 실수도 지원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일단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지 또 이 개발 과정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해 가능하게 설명드리고, 중요한 건 이런 플리캐스트가 갔을 때 어떻게 리뷰가 이루어지고 대충 어떤 레파토리로 굴러가더라, 뭐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댓글을 단 거죠. 아직은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 커밋은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버전 2로 보내겠습니다. 보낸 내용을 이제 세 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실수의 타임 밸류를 어,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위해서 어떤 헤더 파일을 정리한 부분이 있었고 테스트 스크립트가 있고요. 또 이제 직접적으로 실수 타임의 그 값을 지원하는 내용의 내용이 커밋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서 한 세트가 돼서 이제 보낸 겁니다. 플리캐스트 하나에 커밋 하나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 브랜치 단위로 플리캐스트를 보내기 때문에 이 커밋 세트를 세 개를 한 번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연이어서 어떤 커밋에 대해서 그 코멘트를 하는 거죠. 이 커밋, 그러니까 지금 요 커밋 같은 경우에 헤더 파일에 대한 어떤 리팩토링인데, 이 부분이 뭐 이제 사실상 이 커밋에 굉장히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또 C소스에 대해서 라인을 줄이고 또 이거에 대한 이유가 사실 요걸 개발하면서 요거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소스 코드 라인을 좀 간결하게 하는 건 있으니까 그냥 이제 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여기 부분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점은 실제로 이 내용이 뭐냐보다 이렇게 소스 라인 바이 라인에 코멘트를 달면서 리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레파토리가 이렇게 플리캐스트를 브랜치 단위로 제출하고 3개의 커밋을 제출했을 때 코멘트를 달면서 리뷰를 받으면서 두 번째 버전을 보내고, 이 두 번째 버전을 보낼 때는 이제 브랜치에다가 그대로 포스로 푸시를 하게 되면은 이쪽에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또 소스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멘트를 달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한다라는 것을 간접 체험하는 게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요 라인에 대해서 이런 거는 뭐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네임은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요런 거 바꾸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또 소수점을 이렇게 길게 가는 것보다는 세 자리만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고, 그래서 플리캐스트를 보냈을 때 이게 뭐 한 번에 머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리뷰 과정을 통해서 소스 코드의 질이 높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대충 만들지 않고 정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소스 코드가 복잡해지고 많아질수록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버그가 뭐 예상치 못한 데서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 명확하게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를 추적할 때도 참 좋고요. 또 소스 코드의 질도 올라가기 때문에 다수의 버그와 알 수 없는 런타임 때 벌어지는 어떤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커밋들을 이런 식으로 버전 3까지 보냈고, 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빠진 부분을 한 번 더 채워 넣은 거고요. 이렇게 머지를 통해서 마스터 브랜치의 UF 트레이스의 메인 라인에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스크립트, 테스트 스크립트를 수정한 내용의 플리캐스트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갑자기 이게 무슨 내용이나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대략적인 레파토리를 알고 그냥 이제 이런 흐름으로 플리캐스트가 이루어지고 리뷰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죠. 테스트 스크립트를 돌렸을 때 원래 OK가 나와야 되는 게 NG가 나온 거예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97 테스트 스크립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98번, 99번, 100번의 스크립트가 다 NG가 뜨고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OK가 떠야 되는데 그 문제가 GCC7 기반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뭐 하나는 뭐 64비트, 32비트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는 빌드 아이디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 뭐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디테일한 내용까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테스트 스크립트에 문제가 있고 그걸 고치는 플리캐스트를 보낸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의 이유가 GCC7을 사용하게 되면은 타겟 프로그램이 빌드 아이를 포함하지 않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테스트 스크립트는. 뭐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패치를 보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코멘트를 단 거죠. 알겠는데 뭐 지금 현재 패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되고 있으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달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커밋을 같이 제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테스트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64비트하고 30비트의 문제라고만 아주 하드 코딩이 돼 있는 거죠. 요것만 감지를 해서 하드하게 이제 리플레이스를 했는데, 그거 대신에 정확하게 30비트, 64비트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그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고 리플레이스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원래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체크하겠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또 두 번째 커밋은 이제 GCC7으로 했을 때 빌드 아이디를 포함하지 않는 어떤 오류 때문에 빌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코드를 또 추가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고, 이 제출을 할 때 또 이제 빌드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에 대한 코드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서 옵션 1, 옵션 2, 옵션 3를 한번 줬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으냐 해서 나는 옵션 1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죠. 중요한 건 빌드 아이디를 어떻게 체크하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옵션 1, 옵션 2, 옵션 3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리뷰와 디스커션이 플리캐스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개발을 할 때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지 또 소스 코드 라인 바이 라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가 가능하고, 그렇게 소스 코드 질을 올려줘야지 나중에 이제 소스 코드가 방대해지고 복잡해졌을 때 어, 정확하게 대응이 더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 질도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머지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머지 커밋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컨트리뷰션 했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컨트리뷰터들도 제안을 하고 이제 플리캐스트를 보내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멘트 트레이스 포맷이라는 어떤 CTF라는 어떤 포맷을 UF 트레이스에서도 이제 지원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고,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는 거를 볼 수 있죠. CTF 포맷을 지원하는 걸 굉장히 그러고 싶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가운 어떤 플리캐스트가 온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유저가 페도라 입장에서 이제 그 컨피규어를 했을 때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좀 더 페도라 입장에서 패키지 친화적으로 이제 바꾸는 어떤 플리캐스트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제 플리캐스트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만 알아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플리캐스트하고 리뷰를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슈를 올리는 부분과 디스커션 하는 부분을 볼 거예요. 물론 플리캐스트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레파토리로 돌아가지만, 이게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리포트하는 거고, 그거 관련돼서 뭐 플리캐스트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디스커션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